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우리나라 선거 풍토에 선거 부정과 선거 조작이 토착화되어버린 고질병처럼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배후로 지목된 윤석열 수사무마 가짜뉴스 파문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는 대장동 사업 특혜 비리뿐만 아니라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제기된 대장동 의혹의 방향을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돌리려고 한 대선 공작의 몸통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와 가짜뉴스 괴담방지특별위원회는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그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대상은 김 씨와 신 씨 외에 뉴스타파, KBS, MBC 소속 기자 등 총 9명이며 형법과 정보통신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 고발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 위반으로 수사받고 있는 김만배와 신학님이 허위 인터뷰를 녹음해서 이를 유포하기로 공모했다는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미디어 정책 특위와 가짜뉴스 특위에 따르면 김만배와 신학님은 2022년 3월 6일 허위 조작 인터뷰 녹음 내용을 3월 6일 밤 9시 40분경 김만배 음성 파일 박영수 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허위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두 특위는 MBC 기자 4명과 KBS와 JTBC 기자 등은 방송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당시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대선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JTBC 봉지욱 기자는 그 후 뉴스타파로 이직했다는 점에서 대선 당시 JTBC와 뉴스타파의 정치 공작 협업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국민의힘이 밝혔습니다. 그 특위는 국민의힘은 이 땅에 다시는 대선 공작에 발붙일 수 없도록 끝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고 언론 매체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특위는 성명을 통해 네이버도 대선 공작 가짜뉴스 확산 방조 책임을 인정하고 뉴스타파 퇴출을 비롯한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역시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국기를 문란하게 한 범죄인 대선 공작의 공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네이버도 대선 공작 가짜뉴스 방조 책임에 대한 사후 조치를 취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적격 매체 및 보도를 걸러낼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공정언론국민연대 공언연도 성명서를 내고 민노총 언론노조는 해체돼야 하며 민노총 언론노조의 사업장으로 전락해 가짜뉴스 확산에 나섰던 언론사들은 같은 공모자로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언련은 김만배와 뉴스타파의 인터뷰는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 의해 가짜뉴스라는 것이 판명됐음에도 불구하고 경향신문, 한겨레, 오마이뉴스 등의 릴레이 보도가 있었고 언론노조 소속 언론사들이 대통령 선거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짜뉴스를 사실 확인 없이 의혹 확산에 날뛰므로써 제2의 김대엽 병풍 사건이 될 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언련은 결국 민노총 언론노조 사업장으로 전락한 언론사들의 민주당을 위한 편파 왜곡 보도가 6년간 일상화됐다면서
민노총, 언론노조 뒤에서 암약하는 이들은 언론 독립 파괴 세력이며 민주주의 파괴 세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민노총 언론노조 탈퇴 운동을 촉구하고 더 나아가 언론노조가 즉각 해체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거 부정, 선거 조작이 어느덧 우리나라 선거 풍토에서 음으로 양으로 토착돼 버린 반국가적, 반민주적 고질병처럼 굳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걱정을 지울 수 없습니다.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이회창 후보의 장남이 돈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폭로해 대통령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김대업 병풍 조작 사건, 그 일로 선거에 큰 재미를 본 세력들은 주요 선거와 정치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가짜 뉴스와 컴퓨터 조작, 괴담 등 반헌법적인 수법과 생각지도 못하던 공작 음모의 혈안이 되어 왔습니다. 노무현 좌파 정권이 우파 정권으로 바뀌자 이명박 정권을 흔들기 위해 혼선을 다해 꾸며대고 세상을 벌컥 뒤집어 놨던 광우병 사태, 박근혜 정권을 흔들기 위해 틈새를 노리다가 여의치 않다는 것을 안 뒤에는 세월호 사고까지 어거지로 박근혜에게 덮어 씌우려던 촛불 시위 사태, 이어서 있었던 대선 때 문재인을 위한 드루킹 사건, 서울시장 선거 때 나경원 후보의 고액 피부 시술 조작 사건 등 갖가지 가짜 뉴스들이 다 선거 공작용 조작 선동이었던 것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식의 가짜뉴스 조작 확산과 여론 조작에 이골이 나고 자신감이 생겼음인지 민주당의 이해찬을 비롯한 핵심 지도부에서는 최소한 20년 이상의 장기 집권론을 얼마나 자신있게 부르짖어 왔습니까? 아직도 많은 의혹과 물증이 차고 넘치는 국회의원 총선 관련 부정사건은 해결도 못 보고 쌓여 있지 않습니까? 작년 3월 6일 밤 대선 날짜를 코앞에 두고 실시에 들어간 대장동 사건의 몸통을 윤석열로 바꾸려 했던 작전도 숙달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기기묘묘했습니까? 경험도 많고 충분히 숙달된 자들 몇 명으로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민노총의 언론노조 산하 언론사는 물론 총괄 기획, 언론조사 분석, 당일 지휘팀 같은 전문인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 많은 방송, 신문과 민주당 선거대책본부 등이 일사불란하게 뉴스, 해설, 특집을 낼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달랑 김만배와 신앙님 둘이 수군덕거려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규모를 캐면 캘수록 놀랄 정도라는 사실이 차차 밝혀질 것입니다. 뉴스타파 첫 보도 후 언론노조 소속 사업장들의 소위 퍼나르기식 릴레이 보도가 발빠르게 이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즉각 융단 폭격식으로 윤석열 후보의 불법 대출 사건 무마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지 않습니까? 이런 몇 가지만 짚어보더라도 김만배, 신앙님 둘이서만은 할 수도 없었고 땅속으로는 칡뿌리같이 얽히고 겉으로는 가시덩굴처리 같이 얽혀있는 거대한 흉물이 안팎으로 휘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덧 우리나라 선거 풍토에 선거 부정과 선거 조작이 토착화돼 버린 고질병이 되었는가 싶습니다. 이것은 고치기 어려운 만국병입니다. 이것은 결코 허술하게 다룰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를 망쳐버릴 여러 가지 흉물 가운데 선거를 통해 망치는 이 흉물부터 반드시 걷어내겠다는 각오로 다 함께 독하게 마음 먹고 다양한 흉물들과의 전쟁을 치룰 각오를 다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